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취득시효까지 했나요? 부합까지 했나요? 부합 했나요? 취득시효까지 했죠. 예, 오늘 그러면 부합부터 들어갈게요. 페이지가 230페이지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물권법 강론이죠.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제한물권, 사용하는 물권, 영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두 개 있어요. 유치권, 저당권. 우리가 소유권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권은 첫 번째가 상린관계 봐야 되고, 주의토지통행권. 두 번째가 법률 규정, 민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가 중요하죠. 법률 규정, 민법 규정이 소유권을 먹여주는데 중요한 게 부동산 부합, 그 다음이 부합이에요. 부동산에 붙었다, 이게 부합이에요. 마지막이 소유권의 마지막이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해요. 공동소유. 공동소유 중 공유를 볼 거예요. 공유. 자, 오늘 부합합니다. 부합은 간단히 보고 빨리 공유로 갈 거예요. 부동산 부합이에요. 부동산, 토지 건물에 붙어요. 토지 건물에 붙습니다. 붙어서 떼기가 곤란해요. 그럴 때 민법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먹여줘요. 이게 부동산 부합이라고 해요. 자, 법조문을 먼저 볼게요. 페이지 230페이지. 부합. 첨부제도의 하나인데, 첨부란 말은 우리 시험에 뜨지 않아요. 부합만 나와요. 부동산의 부합. 1번이죠. 법조문 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소유자는 그 부동산, 토지 건물에 붙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해요. 별 2개 하시고,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먹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갑, 소유, 토지인데 다른 놈이 이 토지에 뭔가를 붙여요. 대부분 가지고 와서 붙이니까 동산일 거예요. 을이 나무를 가지고 와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때는 움직이니까 동산이겠죠. 근데 갑토지에 얘 허락을 받지 않고 심어야 돼요. 이걸 무단식재라고 해요. 무단식재는 무단으로 식재했다.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딴 놈이 붙여요. 심었어. 이제 심었어요. 뿌리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다른 놈이요. 얘가 심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자기 땅에 자기가 나무 심는데 당연히 걔거예요. 문제는 다른 놈. 다른 놈이 붙여야 돼요. 허락 없이 마음대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나무는 확 심으면 토지에 붙었다고요. 떼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우리 민법이 소유권을 한 놈으로 몰아줘요. 한 놈으로. 을한테 토지 소유권을 몰아주느냐, 갑한테 이 나무 소유권을 몰아주느냐,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누구한테 소유권을 먹여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얘한테 토지 소유권을 먹여요? 토지 소유자한테 나무 소유권을 먹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한테 먹여주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일반 상식일 것 같아요. 왜? 부동산이 비싸니까.
그래서 법이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딴 놈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 여기서 부합이란 말이 나와요. 무단식재한 을의 나무는 지 거지만 이제는 지 게 아니요. 합 소유가 돼버려요. 이걸 부합한다 그래요. 부합한다. 그래서 부합한 물건, 부합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합물. 그래서 허락 없이 누군가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붙어버려요. 붙는다는 얘기는 부합한다. 부합하면 이 나무 소유권은 더 이상 을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이에요. 이게 부합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만약에 아주 비싼 나무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을은 1억짜리 나무를 값 허락받지 않고 붙였다고 해서 우리 법이 먹어버려. 그러면 을은 법이 그러는구나. 나는 소유권 뺏기는구나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은 갑한테 나무값 주세요. 네가 소유권을 먹는 대신 나무값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을 먹는다고 해서 을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또 규정을 둬요. 부합당한 이놈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이 나무값을 주세요. 부당이득에 따른, 부당이득이죠? 돈 안 주고 샀으니까. 부당이득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을은갑에게 나무값, 부당이득에 따른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도 있어요. 자, 부당이득 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합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허락 없이 무단식재한 수목은 부합돼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을이 이 토지를 조금 이따 배울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권자예요. 또 임차인이에요. 을이 세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토지. 그러면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용익물권인데 지상권, 임차인은 채권. 채권으로 사용하고 얘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으로 사용해요. 다 사용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자는 왜 남의 땅을 빌리느냐? 조금 이따 봐요. 지상권. 건물을 올려요. 건물을 올리거나 또는 수목을 올려요. 심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빌리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을이 나무를, 지상권자의 을이 나무를 심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이 나무를 심었어. 마찬가지로 부합돼 버리냐 문제예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이유, 지상권자는 당연히 지가 심을 권리가 있어요. 건물도 지가 올릴 권리가 있어. 그게 지상권이에요. 임차인도 지가 건물 올리고요. 지가 나무 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차권이죠. 권리자가 심은 것은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놈은 무단식재죠. 그러니까 부합돼 버려. 하지만 권리자가 정당한 권원이라고요. 정당한 권리에 기반해서 권원에 의해서 권리자가 심었다. 그러면 부합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 법조문이 단서 봐봐요. 그러나 딴 놈, 타인이 권원, 권리에 근거해서 권원에 의해 심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단소수를 부정, 즉 부합하지 않는다. 권원에 의한 붙인 것. 따라서 부합하지 않으니까 부합이라는 용어 대신 무슨 속? 부합 대신 부속. 부속.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권리자가 심으면 권원에 의한 붙이는 것은 부합되지 않죠. 부합되지 않으니까 부합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합이란 단어 대신 나오는 단어가 부속물이에요.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바뀌어요. 부속물이라고. 이 단어 엄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나중에 무지해요. 부속물. 부속물은 권리자가 붙인 거예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속물. 그래서 부합물하고 부속물은 서로 반대. 오케이. 내용 봅니다. 효과 보세요. 효과 밑에 2번.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내용에서 별 하나만 하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남의 산에 타인 토지 임야에 밑줄 권한 없이야. 아무런 권리 없이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이게 뭐예요? 무단식재. 허락 없이 권한 없이 심었다. 다 같은 말. 무단식재. 다 같은 말. 토지 소유자가 취득. 여기에 별 3개 하세요. 참 잘 나와요. 그래서 권한 없이 무단식재했다.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이 나무,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먹습니다. 자, 오른쪽 예외. 하지만 방금 법 전문 봤죠. 기억. 딴 놈, 타인이 권리에 기반해서 권한에 의해 부속된 때에는 부합되지 않죠. 따라서 이놈 소유, 부속시킨 자 소유. 그 말은 권한에 부속된 때에는 위로 화살표에서 쓰세요. 부합 X,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 갑소유가 아니라 이놈 을소유, 붙인 놈 소유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권한에 의해 심은 것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용어가 부속물이라고 해요. 자, 권한이 뭐냐? 니은에 나와요. 밑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남의 땅을 빌렸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토지 전세권자, 임차인이 다 권리자예요. 권리자가 정당하게 심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 부합하지 않아요. 얘들 소유. 그래서 얘들은 임차인 소유. 그래서 지상 전세권자, 임차인이 나무 심었다. 아, 권리자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의 부속 부합하지 않는다. 거기 별 2개 하십니다. 별 2개. 오케이. 부합 끝. 3월에 건물 부합은 3월에 할까요? 자, 공유로 빨리 가야 돼. 오늘 유치권까지 가야 돼. 공동소유, 공유 갑니다. 공동소유라는 것은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해요. 그중 3가지가 있어요. 공동소유 형태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여러 명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간에 가불병이 공동소유한다. 그 사람들의 결합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눠요. 총유는 교회 재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교회 재산 소유 형태.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조합재산. 조합은 동업계약을 말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놈들이 가불병이 출자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 토지 사서 공장 지어서 마스크 생산하자. 돈 좀 벌어보자. 사업이에요. 사업. 동업체, 동업계약, 조합계약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목적으로 서로서로 1억씩 투자해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사업하려고 산 재산. 합유라고요. 조합재산 소유 형태. 공유는 목적이 있죠. 사업하려는 목적. 얘는 교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단체예요. 공유는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목적이 없어. 교회, 기도하지도 않고요. 사업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총유 아니야? 합유 아니야? 나머지는 다 공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명의 있죠? 다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우리 공동소유 파트는 공유가 압도적으로 나와요. 공유가 19번이 공유예요.
한번 쉴 때 합유가 살짝 나와요. 총유는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올 것만 정리하면 되고요. 합유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공유가 내 거이 되면 합유는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공유를 이해하면 합유는 엎어쳐버리면 돼. 딱 4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열심히 합니다. 합유는 오래 할 거예요. 오래 조문 몇 개만 보면 돼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잡아야 돼요. 시험에 연락이 나오는 걸 해야지 30년에 한 번 나온 걸 굳이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나와도 나올 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려요. 공유, 그래서 공유를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공유는 먼저 법 조문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판례를 내 걸로 만들어야 한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오늘은 공유에 관한 민법 법 조문을 기초를 닦을 거예요. 기초. 그 다음에 3월 5월에 대부분 판례. 그렇게 쭉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공유라는 것은 여러 명이 소유하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어요. 갑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고위직으로부터. 자, 그 땅을 사야 되겠어.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땅이 한 3억 하는데 자기한테 1억밖에 없어요. 아하, 3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 모아야지. 친구한테 전화해요. 라고 야, 투자해. 땅 가볼라. 그래? 오케이. 콜. 1억. 콜. 1억. 3억을 모아서 3억짜리 토지를 사요. 이게 공유 토지. 공유 물 그래요. 공유하는 물건. 그러면 땅이 3억인데 얘네 것들이 1억씩 투자했으니까 이 3억에 대해서 갑은 3분지 1 지분이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 얘도 3분지 1, 병도 3분지 1. 즉 공유는 소유권을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데 지분으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혹시 아파트 공동명의로 계시는 분, 신랑하고 부인하고, 그렇죠. 공동명의, 그게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2분지 1, 2분지 1 보통 그렇게 하겠죠. 부부 평등이니까. 그래서 지분의 형태로 소유한다. 이게 공유예요. 그래서 공유에는 반드시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없으면 공유가 아니에요. 지분 비율은 다르겠죠. 얘가 2억 투자했으면 3분의 2 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반드시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에 따라 소유의 비율이 나뉘는 거겠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 지분은 이 땅이 3억이니까 1억의 가치가 있다. 1억의 소유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지분은 3분의 1이지만은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갑 지분도 전체 퍼져 있고 을 3분의 1 지분도 이렇게 전체 퍼져 있고 병의 3분의 1 지분도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분지 1 지분이 있다 하면 내 지분은 전체 효력이 미쳐요. 자, 그러면 공유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지분을 봐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관한 내용이 몇 개 시험에 나와요. 공유 지분. 두 번째, 공유하는 토지, 공유물이 있죠. 저 공유물에 관해서 땅을 샀어요. 개발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러면 땅값이 오를 때까지 이 땅을 공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자들 사이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꾸려갈지 그런 법률 관계가 발생해요.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라고 해요. 공유하는 사람들, 공유자들 간의 법률 관계가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이 공유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두 번째,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딱 놔둘 거야? 갑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 좀 줘서 월세 좀 받자. 임대할지 말지 이걸 관리한다고 그래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 대표적인 게 임대차예요. 임대차. 세 번째, 얘들은 서울 살고 시골에 땅을 사놨죠. 갑이 어느 날 우리 땅 잘 있나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마한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 우리 땅 허락 없이. 소유권이 침해됐죠. 공유 지분이 침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에 얘기하면 물권적 청구권. 이거 소유권이에요. 나가세요.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공유물에 침해가 들어왔을 때 보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가 보존행위.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그 다음에 개발된다고 해서 시골에 땅을 샀는데 잘못된 정보였어. 잘못된 정보. 을병한테 갑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땅값이 안 올라요. 시골 땅이라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오를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얘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갈아타야지. 이 땅 팔고 다른 땅을 사자. 투자 가치가 있는. 이 공유 토지, 공유물을 팔아야겠죠. 공유물 처분. 처분의 문제가 발생. 그 다음 땅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나오겠죠. 재산세 나와. 세금과 같은 이 공유물에 관해서 비용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서로 부담할 것인지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 이와 같이 공유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이걸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의견이.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법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법이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을 볼 거예요. 이 조문을 기반으로 결국 대부분 판례를 볼 건데, 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서로 공동 소유하다가 갑은 임대하자고 하고 병은 싫어하고 서로 막 싸웁니다.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다르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각자 찢어지자. 헤어지자. 공동 소유하지 말고 이제 우리 단독 소유로 하자. 단독 소유로 하려면 지분 비율로 찢어야 될 거예요. 이게 공유물을 찢는다. 단독 소유로 만드는 행위.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래요. 나눌 분자죠. 나눕니다. 공유토지를 지분에 따라 나누겠죠. 공유물을 분할한다. 공유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중요하느냐? 한번 찍어봐요. 어디가 중요할지. 막 잘 찍어봐야 돼, 평소부터. 1, 2, 3번 중에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험에 어디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그렇지. 글씨가 제일 많은데. 그거 당연하지. 이런 게 찍는 실력이요. 평소에 찍는 실력을 훈련해야 돼. 찍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야 돼. 방금 머리 굴리셨어. 양이 많으니까 2번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2번 대답하신 분은 앞으로 찍는 실력이 높아질 거예요. 항상 찍을 때는 생각하고 모든 단서를 가지고 잘 찍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돼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해요. 결국 이 내용 중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관리하고 보존행위의 대법원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갑을병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로. 훈련해서 그 사례 문제 잡아버려야 돼.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여기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난이도 중상 상에 속해요. 즉 70점에서 90점 난이도. 난이도 상 문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저는 난이도 상 문제를 잡아버리게 해요. 왜? 설명을 워낙 쉽게 잘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 죽어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게 쉽게 느껴져요. 제 강의에
아주 강점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은 점수가 높아. 안 헷갈려. 남들은 찡하게 어려운데 쉬워.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만 집중타니까 그래. 쉽게. 관리 보존행위. 나중에 대법원 판례 할 거야. 오늘은 기초공사 해야 돼. 기초공사. 법 조문도 나올 때도 있거든요. 법 조문만. 그럴 때는 난이도 하루 떨어져 버려. 무조건 맞춰야지. 법 조문은.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 공유 지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요. 그날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공유 지분 갑니다. 지분. 교재 볼게요. 공동 소유 있고 밑에 2번. 공유 합의 총유 비교. 보지도 마세요.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자, 공유. 제1항 봅니다. 법조문. 물건 하면 부동산이겠죠. 토지 또는 건물이 지분에 의해 여러 명 수인 소유로 됐네요. 총유 아니야, 합의 아니야, 다 공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명의는 대부분 99% 공유예요. 공유. 지분 나오죠? 지분. 그래서 이 공유하는 물건에 관한 소유의 비율이에요. 소유. 내가 이 공유토지 얼마치를 소유하는지. 지분만 밑줄 하시고요. 제2항. 지분은 서로서로 투자한 돈만큼 정해질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간혹 잘 모를 때가 있어, 지분을. 예전에 얼마 투자했느니 그걸 정확하지 서류가 없어졌다든가, 사람이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2항. 지분은 잘 모를 때는 균등, 서로 같은 걸로 추정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모를 때는 n분의 1이 최고예요. 그래서 균등한 걸로 추정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별을 하지 않은 법조문은 안 중요한 거예요. 기초라서 하긴 하는데 시험에 30년에 한 번쯤 나오네. 별 안 한 것들은 안 중요해요. 자, 3번 갑니다. 2번도 안 중요해요. 볼 필요 없어요. 공유 지분. 첫 번째 조문은 방금 봤고, 두 번째가 제목 보세요. 공유 지분 처분이죠. 자, 전단 볼게요. 공유자는 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일단 끝냅니다. 지분을 처분할 수 있대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갑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이죠. 지는 이 공유 토지, 공유물에 대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거 소유권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가 소유권하고 있어요. 소유권. 우리가 어디 하는지를, 동네를 일단 내비게이션 잡아야 돼요. 소유권하고 있어요. 공유는 공동 소유예요. 소유권. 지분은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내 소유권 팔듯이 공유 지분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유 지분을 처분한다 그래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있어요. 처분한다는 게 대표가 뭐냐? 갑이 자기 3분의 1 지분을 A라는 사람한테 매매 파는 거예요. 이게 1억 가치가 있으니까 1억 주고 사겠죠. 처분은 이와 같이 매매를 통해서 권리가 넘어가는 걸 양도한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처분은 양도. 팔아 제끼는 것. 돈 받고 팔겠죠. 1억 가치가 있으니까. 두 번째, 갑이 돈이 필요해요. 은행 찾아갑니다. 그럼 은행은 담보를 달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하게. 공유지분 담보돼요. 그래서 소유권이니까 1억 가치가 있으니까 한 5천만 원 빌려줘. 5천만 원.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공유지분에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 제공은 결국 이 공유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시험 나와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제가 흑판에 필기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걸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가 처분이에요. 그래서 처분은 앞으로 지상권 처분, 전세권, 물권 처분, 거기에서 양도, 담보 제공, 포기가 계속 나오니까 특히 양도, 담보 제공, 처분은 팔아 제끼는 것, 양도, 그 다음 저당권 설정하는 것, 담보 제공, 이 두 개 외워두면 좋아요. 문제는 팔아 제낄 수 있고 A한테, 은행한테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내 단독 소유라면 내가
팔고 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는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을병이란 사람하고 같이 공동 소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요. 갑이 딴 사람한테 지 지분을 판다는 얘기는 A가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병은 지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하고 공동명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한테만 가요. 변호사도 꼭 소개해달래. 그냥 가도 되는데 법원 앞에. 아는 사람한테 소개해받고. 이게 한국 우리 국민의 문화예요. 문화, 민족.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명의하기 싫어요. 그래서 갑이 A한테 팔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얘는 팔겠죠. 1억이 현금 만들려고. 을병이 반대예요. 야, 팔지 마.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명의하니? 팔지 마. 즉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동의가 있어야 팔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해요. 을병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게 시험에 연락이 나와요. 을병 입장에서는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법이 공유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들 동의가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신랑하고 부인하고 공동명의하는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우리 신랑은 사라지고 이상한 놈이 같이 나랑 공동명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신랑이 부인 허락받지 않고 그냥 팔아 제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번 뜯어봐요. 등기부등본. 이상한 놈이 같이 공동명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공유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공유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분 처분은 자유다. 이걸 외워버려요.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다. 앞으로 처분의 자유가 지상권, 전세권에서도 계속 나와요. 처분의,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이걸 외워버리면 이거 그대로 흘리면 돼요. 공유지분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처분의 자유.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자유란 얘기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자유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헷갈리지 않아요.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팔수, 양도할 수 있고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시험 다 나와요.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데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 다음 포기에 관해서 우리 법조문이 있어요. 포기 아주 중요한 법조문인데 한번 봐봐요. 갑은 돈이 아주 많아요. 3분의 1 지분 1억 가치가 있죠. 이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 포기할 수 있죠? 소유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마음이에요. 자, 어떤 소유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주인이 없죠? 무주의 부동산이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누가 먹을까요? 이 소유권? 국가가 먹어요.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자, 갑이 지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면 원칙, 국가가 들어와요. 두 번째, 갑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법정 상속인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상속인은 4사람이 있어요. 1순위, 직계비속, 아들, 딸. 1순위 없다, 2순위로 가요. 직계 전속, 부모님이 받아요. 배우자는 비속하고 공동상속. 비속이 없다, 부모님이 계시다, 부모님하고 공동상속. 비속도 없다, 전속도 없다, 배우자만 있다, 배우자 단독상속. 비속도, 전속도, 배우자도 없어요, 형제한테 가요. 내 재산, 형제자매. 형제도 없어, 사촌한테 가요, 사촌. 사촌도 없어, 그러면 끝. 5촌은 있어, 5촌은 상속 못 받아요. 사촌에서 끝나요. 그래서 사촌까지 이게 상속순위 4순위까지 있는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들으시라고. 상속인이 없으면 마찬가지 국가가 먹어요. 국가 도둑놈이야. 그래서 상속인이 없다. 사촌까지 없다는 얘기요. 8촌 있는데요. 8촌은 상속 못 받아요. 국유재산이 돼요. 그러면 갑이 지 지분을 포기하거나 무주부동산. 갑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 사촌까지가. 그러면 국가가 먹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1억 가치가 있는 갑 지분을 국가가 먹는다는 얘기는 국가가 이 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요. 그럼 을병은 국가하고 공동명이 있어야 돼. 을병 좋아요, 싫어요? 국가가 들어오면 싫지. 어느 국민도 국가랑 공동명은 괜히 부담돼. 좀 나쁜 짓거리도 못할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고. 국가랑 공동명예? 이거 이런 국민의 마음을 우리 법이 헤아려서 다행히도 법 조문을 해줬어요.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을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러면 갑이 가진 3분의 1 지분, 1억 가치 있는 저 3분의 1 지분은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해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아주 좋아요. 을병은 다행이다 그러죠. 아주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다른 공유자에게 갑의 지분은 귀속돼요. 각 지분 비율로. 이런 건 장난 안 치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 이것도 2번 나왔어요. 다른 공유자에게 제 지분은 귀속한다. 자, 공유 지분은 이 2개밖에 안 남아. 이 2개밖에. 공유 지분 처분할 수 있다. 이 법 조문을 기반으로 자, 의의 한번 볼게요. 지분이란 게 뭐냐? 각 공유자가 의의예요. 맨 밑에 각 공유자가 이 공유하는 물건, 공유 토지에 대해 가지는 자 밑줄 소유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나 3분의 1 갔죠? 3분의 1. 시험은 안 나와요. 밑줄만 치시고. 자, 다음 페이지. 3번을 봅니다. 3번. 지분, 처분의 자유. 목차 좋아요. 자유를 넣어줘야 돼. 자유의 동그라미 빵. 이게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예요. 지분 처분할 수 있는데 자유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유자는 지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처분이 뭐냐? 밑줄 양도, 팔아 제끼는 거, 저당권 설정, 담보 제공하는 거, 또 포기.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자, 저당권 설정, 양도. 이게 처분의 대표적인이에요. 물론 양도가 가장 중요하죠. 팔아 제끼는 게 처분이니까.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은 자유예요. 좋다 말았어. 내용이 없어요. 자유 밑에 다른 공유자 동의 X. 시험은 이게 나와.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양도할 때든 공유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별 3개 하십니다. 동의 필요 없다. 이게 시험엔 잘 나온다는 얘기. 이걸 알려면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다.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이걸 외워요. 자유. 별 3개. 그 다음 밑에 법 전문가입니다. 지분의 탄력성. 이런 거 보지도 마시고. 아무런 영향가 없는 제목이에요. 이런 건 보지도 마시고. 조문 제목이 더 좋아요. 지분을 포기했을 때 이 지분 누구한테 귀속하느냐. 저는 이 법 조문 제목을 4번 목차에 달아주면 좋겠어. 왜 모든 교과서들이 지분의 탄력성이 뭐예요? 지분의 탄력성이? 왜 어려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차를 보면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지분의 탄력성 보고 내용이 생각나요? 탄력성이 뭐지? 괜히 고생만 하고 시험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목차. 이런 건 과감히 X 쳐버리고 지분 포기했을 때 이걸 제목이다 생각하고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을 포기했어요. 밑줄. 지분 포기. 지분 포기하면 이 공유 지분은 국유재산이 돼요. 지분 포기 또는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사촌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인 없이 사망. 밑줄. 그러면 국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밑줄, 다른 을병에게 지들 지분 비율로, 각 지분 비율로 귀속.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저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이 넘어갑니다. 아하, 다른 공유자는 아주 좋죠. 이거 별 2개 하십니다. 별 2개. 오케이. 이제 공유 관계 갈게요. 공유물 사용 수익. 이 법조문이 앞에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방금 지분 처분할 수 있다. 후단이에요. 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공유물 전부를 밑줄.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법조문에 이제 별 하나를 하세요. 그래서 전단하고 후단 별 하나 정도. 자, 다음 페이지 봐봐요. 내용을 볼게요. 공유관계 4번에 1번 사용수익에서 수익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사용으로 읽으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자, 그 법조문이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분 비율로. 전부의 동그라미. 전부가 중요해요. 지분 비율보다.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오우, 제가 아직 허리가 좀 안 나왔어요. 움직일 때 조심해야 돼. 아직도. 아우, 허리 되게 오래 걸리네요. 허리가 아니고 엉치예요, 엉치. 꼬리뼈. 일주일 지나도 계속 한의원 다니는데 아직도 안 나. 그래도 그때보단 좋아졌어요. 그죠? 그때는 많이 헤맸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행동이 살짝 부자연스러울 거고 중간에 비명소리가 저도 모르게 뚝 할 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분은 전부에 미치죠. 공유 전부. 공유물 사용. 얘가 3분의 1이 있다고 해서 이쪽 3분의 1쪽만 사용한다? 그러지 않아요. 지분은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전부를, 각 공유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겠죠. 얘 혼자 1년 내내 전부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 사람씩 쓰자 하면 4개월씩 그런 식으로 전부를 사용하되 지분 비율에 따른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대. 지분 비율로. 두 번째, 여기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관리. 관리는 임대차를 말하는데 법조문 볼게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래도 별 하나 하시고 내용에. 자, 관리 갑니다. 3번 가봐요. 오른쪽 3번 237페이지. 이 조문에 별 3개 하세요.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얘예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관리 밑줄 하시고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밑줄 이게 별 3개예요. 관리는 임대차 하는 걸 임대세 주는 걸 말하는데 다수결로 결정해요. 지분 과반수가 다수결이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혼자서 각자 단독으로 각자 단독으로 쓰세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단독으로 각자 혼자서 같은 말이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관리는 세 주는 걸 말해요. 자, 갑은 을병 우리 땅값 오를 때까지 놀리지 말고 이거 세 줘서 월세라도 좀씩 받죠. 세를 내놓자고 의견을 제기해요. 을은 콜 했어요. 그런데 병은 반대. 에이, 그냥 놔둬. 월세 얼마나 받는다고. 즉 의견이 일치하지 않겠죠.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임대를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하는 얘기예요. 자,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민주주의 원칙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요. 지분 과반수. 그래서 관리는 대표적인 임대차인데 시험 나와요. 관리가 임대차인데 지분 과반수 외워야 돼요. 이 법조문은 어진간하면 외워버리세요. 물론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외울 정도로 익숙하게 계속 하시라는 얘기. 외워주면 좋아요. 보존행위. 말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누군가 애들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죠. 그러면 보존해야겠죠? 따라서 나가세요. 회의 열어야 돼? 회의 열어서 과반수 해야 보존행위로서 쫓아내요? 그러지 않겠죠?
항상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혼자서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는 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지분과반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이해하고 이 바탕에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도 돼요.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골라쳐요. 근데 외워두면 편하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면 편해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한번 깊게 이해해버리면 설사 안 외워줘도 OX 골라줘요. 처분은 팔아 제끼는 거죠. 양도. 자, 지분을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네가 지분이 아닌 공유물이에요. 공유하는 물건. 이 동네는 지분 동네가 아니에요. 구별해야 돼, 동네.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팝니다. 공유자 1인이 갑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 토지 처분, 팔아 제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자 1인이, 공유자 한 사람이 이 공유토지 을병 허락 없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처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이 오케이 팔자. 땅값 안 오를 것 같아. 팔자. 처분은 당연히 전원 동의가 있어야 팔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찢어야지. 분할해서 단독수를 만들고 팔아 제끼는 거. 아니면 지분만 팔고 도망가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 거 아니에요. 공동소유니까 혼자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물을 판다, 처분한다. 한 놈은 못 팔겠지? 지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전원이 오케이 해야 처분할 수 있겠지. 자, 비용 부담. 세금이 나왔어요. 세금. 재산세가 나왔어요. 갑을병. 어떻게 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가장 공평할 것 같아요?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 그게 가장 공평해요. 을병이 그래요. 갑, 네가 돈 많으니까 네가 세금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지분 비율. 이게 가장 공평해요. 그러니까 법을 잘 만들었어요. 법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법을 잘 만든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제 설명만 딱 듣고 이해가 되면 법을 잘 만든 거고. 제가 아무리 설명했는데도 어려워. 그건 법을 잘 못 만든 거야. 그래서 법은 어렵다. 그게 법을 잘 못 만들어서 그래. 잘 만들어서 다 이해되잖아. 사용은 전부 할 수 있겠지. 공동명의 생각해보세요. 부부. 2분지 1 지분이요. 부인은 거실에서 왼쪽. 남편은 거실에서 오른쪽만 사용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사용해야지. 지분 비율로. 관리 임대차는 다수결. 지분 과반수. 이해해봐요. 외우지 말고.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각자 혼자서 단독으로. 처분은 한 놈은 못 팔아. 왜? 지 거 아니잖아. 지 거 아니잖아. 전원 동의가 있어요. 세금 나왔어 비용. 지분 비율로 세금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분 비율로.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야. 안 외워도. 근데 외워두면 편하니까 이 두 개는 외워주시라. 관리는 지분 과반수.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3월달, 5월달에 할 거예요. 여기서 지분 과반수. 그러면 3분지라고 3분의 1이 못되니까 갑과 을이 둘만 짝짝꿍 해버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한 놈만 꼬시면 돼요. 과반수만 만들면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과반수 되면 관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서 3월에 보겠지만 갑이 3분지 2 지분이 있어요. 이 지분권자를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판례 3월달에 할 거 미리 한번 본 거예요. 한 놈이 과반이야. 3분지 2, 4분지 3, 5분지 3. 이 놈을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놈 해서 과반수 지분권자. 그러면 갑이 3분지 2 지분이라면 마음대로 혼자서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관리는. 을병 동의 필요 없어. 얘 혼자서 임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 시험에 잘 나온 그 판례에 나와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 할 수 있다. 관리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조문만 보면 돼요. 그래도 내용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공유물 관리, 밑줄,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별 3개.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4번에 임대차 관리입니다. 대표적인. 4번 있죠? 관리가 뭐냐? 임대차예요. 관리라는 게 뭐냐? 임대차. 세 주는 거. 4번에 임대차 있죠? 밑줄. 그래서 세 주는 거. 이게 대표적인 관리예요. 별 하나 하시고. 자, 오른쪽.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목차 좋아요. 목차 좋아요.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가로 열고 닫아요. 급하니까 보존은 항상 급하니까. 별 2개만 하세요. 별 2개. 그래서 왼쪽, 오른쪽 막 판례가 많죠? 판례. 이게 관리하고 보존행위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결국 이걸 할 거예요. 3호로. 이걸 해야 난이도 상 문제를 잡아요. 사례 문제로 나오는. 자, 다음 페이지. 공유물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5번 있죠? 이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제일 안 중요한 법조문. 세금이죠? 자, 지분 비율로 법조문이랑 지분 비율로 비용, 기타 의무 부담한다. 지분 비율로. 세금 써놔요, 세금. 비용이 발생했어, 세금과 같은. 지분 비율로 하는 게 가장 공평하겠죠. 별도 안 해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거의. 자, 오른쪽, 분할합니다. 분할은, 제목을 보세요. 공유물 분할 자유. 자유의 동그라미. 지분, 공유해서 생각할 게 2개를 외워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어. 이걸 외워놔야 나중에 합유는 엎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꽉 잡고 있으면 합유는 반대로 엎어쳐버리면 몇 개 해결이 돼요. 분할의 자유. 자유라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 설명 들어봐요. 분할의 자유라는 얘기는, 뒤로 갈 때는 조심.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우리 단독 소유로 만들자. 이게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이 공유물 분할은 자유예요. 분할의 자유인데 왜 자유냐? 갑이 더 이상 공동 소유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가지고 각각 소유권 등기하면 단독 소유가 돼요. 이제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다 단독 소유가 되는데 문제는 갑은 찍고 싶어. 근데 을병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그럴 때 자유라는 것은 한 놈이라도 분할하자 하면 을병은 분할하기 싫어도 분할해야 돼요. 이게 분할의 자유야. 즉 다른 놈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 을병이 오케이 해야 분할되는 게 아니라 지분 처분의 자유하고 똑같아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분할하자 하면 얘들 무조건 분할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이게 분할의 자유예요. 자, 그러면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놈이 분할합시다 하면 을병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서로 협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 토지 중 어떻게 현물로 찢을지 협의에 따라서 분할. 협의가 되면 협의가 성립했다 그러고 협의 분할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갑 왼쪽 땅, 을 가운데 땅, 병 맨 오른쪽 땅. 협의 분할. 문제는 서로 좋은 땅 좀 찾아내려고 합의가 안 돼. 이쪽이 도로가 있어, 이쪽이. 그래서 병도 도로 이쪽 땅을 갖고 싶고 을도 이쪽 땅을 갖고 싶고 어느 누구도 안쪽 땅을 갖기 싫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 항상 협의 같은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재판. 협의 이혼도 먼저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이라고 하죠.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협의 이혼. 근데 합의가 안 돼. 한 사람이 나 이혼 안 해. 이혼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걸어요. 이혼 소송. 그게 재판상 이혼이에요. 판사님이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하시오.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협의가 안 되면 협의 분할이 안 되고
소송을 해요. 이걸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이 떨어져요. 이렇게 분할한다라는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분할은 협의가 되면 협의 분할이라고 하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으로 가는 재판상 분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분할하느냐? 토지, 현물로 이렇게 쭉쭉쭉 나누는 현물 분할. 이해가죠? 현물, 토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개발정보가 가짜여서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굳이 단독 소유를 할 이 토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가불병이 야, 땅값도 안 오르는데 현물로 분할해서 뭐해? 나 이 땅 가지기 싫어. 단독 사기 싫어. 그냥 이 토지를 딴 놈한테 팔아서 나온 대금으로 지분에 따라 팔면 3억 나오겠죠. 3억을 1억 돈으로 우리 찢어갔자. 이걸 돈으로 찢는다. 대금 분할. 분할의 방법은 토지, 현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물 분할 또는 팔아서 돈으로 1억 지분에 따라 하는 대금 분할.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기초니까 한 거야. 나온 적 없어. 나오면 얘만 나와요.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분할 갑니다. 교재 확인하고. 공유물 분할 자유예요. 자,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나머지 전문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안 보면 나중에 5월달에 살짝 볼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공유자 사이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요. 결합관계가 제일 약하다겠죠. 총합의에 비해서. 따라서 각 공유자는 자 밑줄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형성권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밑줄도 긋지 마시고 뭐가 나오느냐. 한 놈이 분할하자 하면 이거 무조건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겠죠. 따라서 시험이 이게 나와요. 세 번째 줄. 다른 공유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밑줄. 이게 바로 분할의 자유예요. 자유의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놈 동의 필요 없어. 한 놈이 분할합시다 하면 무조건 분할해야 돼요. 의무가 있다. 별 하나 왔어요. 별 하나. 분할의 자유. 물론 아주 잘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분할은 4번 갑니다. 4번.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4번에 오른쪽이 있죠.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공유자 전원이 참여. 밑줄. 대부분 판례인데 그냥 해버려. 전원이 참여. 한 놈이라도 빠지죠? 무효가 돼요.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제 요약집에 넣어드릴게요. 자, 분할의 방법. 전원 거기 별 하나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전원이 참가해야지. 나 모르게 분할되면 어떡해요. 들어가야지. 그죠? 이해하면 돼요. 전원 참가. 분할의 방법. 제1항. 협의가 되면 협의 분할. 그런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즉 협의가 안 됐죠? 그러면 소송 가야지.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용 가요. 내용. 협의가 돼서는 분할, 협의 분할, 구체적으로 밑줄,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이해가시죠? 밑줄만 그어요. 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재판상 분할도 마찬가지. 두 번째 줄. 다른 공유자 전원, 즉 모든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소송에. 그러니까 전원 밑줄하고 별 하나.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분할은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3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공유에 관한 기초만 했어요. 진짜 기초. 그래서 이게 기초인데 법 조문만 나오는 해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분과반수로 결정한다.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꽉 잡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해버립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암기량을 막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외워도 될 걸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안 외워도 될 걸 왜 외우냐고. 그냥 이해해버리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2차 과목 머리 글자 따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안 외워도 될 걸 머리 글자 따서 왜 고생하냐고. 나오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제발 머리 글자 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세상에 깜짝 놀란 게 소위 잘 나간다는 민법 선생님 이런 걸 머리 글자 따서 외우게 해요. 미친 거지. 머리 글자 따. 놀랄 노자야.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소위 잘 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는지. 죄송해요. 또 한 분.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민법 강의하면 안 돼요. 왜? 그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그 학생들이. 굳이 안 외워도 될 거 머리 글자. 민법을 머리 글자. 저도 따요. 나중에는 따줘요. 근데 그것은 머리 글자 따버리면 편한 걸 머리 글자 따는 거예요. 극히 소수만. 근데 따서는 안 될 걸 따니까 참 그래요. 그것도 머리 글자 따지 마세요. 그래요. 10분간 쉬고 지상권 갈게요.